이제 조선의 제4대 군주 세종대왕이 등장을 하십니다. 자, 세종대왕은 업적이 대단하시죠. 이분의 업적은 모두 다 백성을 향한 거였어요. 실사구시, 실제 사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구하는,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한 연구, 백성을 위한 업적에만 몰두하셨던 분이 세종인데요. 이 세종은 첫 번째, 우리 조선의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가로선은 계절을 알려주고요, 세로선은 시간을 알려주는데 해시계예요. 그래서 침 보이시죠? 침의 그림자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매일 움직여서 그 금의 끝이 가리키는 곳을 가로선, 세로선을 보면 가로선은 어느 절기에, 세로선 무슨 시구나를 알 수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시간을 쫙 뒀거든요. 자축인묘 진사음이 시간을 뒀는데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그림으로써 뱀, 개, 닭 이렇게 그림으로써 시간을 표현하는 작은 디테일이 명품을 만들죠.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마음이 담긴 것이 해시계인데, 이 해시계를 사람들이 지나는 길가에 두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흐린 날과 밤에는 시간을 알 수 없어서 궁궐 안에 물시계를 둔 거죠. 이건 좀 많이 상략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 맨 뒤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자동적으로 양쪽 물기둥에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물기둥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있어서 따라 올라오면서 나무 막대기에 박힌 쇠구슬이 또르르르 굴러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됐지만 안에 15장치 박스가 있어서 구슬이 떨어지면서 격발장치를 땅 하고 때리면 인형이 북을 치면서 나와요. 둥둥둥둥둥둥둥. 이런 과학적인 시계를 만들고, 이 시계가 둥둥둥둥 북을 칠 때 궁궐에서 치면 다시 광화문에서 치고 사대문에서 같이 쳐댑니다. 북소리를 듣고. 그래서 비가 오는 흐린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해시계를 볼 수 없어도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준 분이 우리의 세종대왕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자주적인 것이, 그 전에 우리나라의 시간의 중심은 중국 시간을 맞췄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시간도 자주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오가 뭐죠? 태양이 일본의 동경상공에, 도쿄상공에 정확하게 떴을 때가 우리나라의 정오예요. 우리나라하고 30분 차이입니다. 일제강점기 되면서 시간까지 뺏긴 거거든요. 그걸 다시 되찾지 못했는데,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천체를 계산한 우리 최초의 달력 칠정산이라는 달력도 만드신 자주적인 인물이십니다. 두 번째, 이분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배가 불러야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당신은 정보화 사회예요? 2차 산업사회예요?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사회예요?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사회니까 무슨 기술이 발전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농사직설이라는 농사기술 연구소예요. 그리고 또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오는 양을 측정해서 앞으로의 비가 오는 양, 가물지, 홍수가 날지를 예측을 해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비를 측정하는 치구기. 그래서 치구기가 만들어진 날이 5월 19일, 양력으로 오늘날 발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에게 시간도 알려줬죠? 그 다음에 배도 부르게 해줬죠. 근데 배만 부르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돼지지. 그죠? 뭘 알아야 돼요? 뭔가 지식이 있고 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은 이상한 짓을 하지만 사람은 지켜야 될 예의범절이 있잖아요. 그 예의범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드셨는데, 저 삼강행실도 반이 만화, 그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려와 효자와 충신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놓은 윤리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옛날 유교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예와 악을 이용했다라고 나와요. 그 예가 뭐냐면 예의범절이고요. 인의예지. 악이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이 우리를 교육시킨대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가지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모차르트 태교음악 듣고. 아기 태어났을 때 뭐 들려줘요? 동요, 곰 세 마리가 이거 있잖아요. 음악이 우리를 만듭니다. 이런 예 많아요. 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손. 군대. 예. 행군하다 지쳐서 당장 낙오하고 싶을 때 노래가 나옵니다. 군가는 멸공해불 둘 셋 아름다운 이 나라를. 이것처럼 힘들 때 군가 한번 부르면 힘이 나.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 옛날에 음악으로
사람의 인격을 살릴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 악보 만들었어요. 악보도 만들어. 베토벤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종대왕 바이러스예요. 정감보라는 악보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는 편경이래요. 실로폰 같은 악기. 이 절대음감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박연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돌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돌을 가져다가 깎았어. 그리고 딩동댕동 연주를 하는데 딱 듣다가 박연아 너무 수고했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편경 소리 샵 된다. 이게 실록에 나와요. 놀라가지고 박연이 돌을 쳐보니까 샵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갈아갖고 다시 쳤더니 정음이 나오더라. 진짜 피곤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백성을 위한 창조의 끝판왕이 뭐예요? 바로 세종하면 뭐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한글이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수천 개 문자 중에 유일하게 창조제를 알고 유일하게 창조 원리를 알아서 위대한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뭔가요? 잘 볼까요? 우리나라 말과 소리가 중국하고 다르다. 한자하고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너무 많아. 내가 이를 너무 가슴 아프게 여겨서 28자 만들었거든. 너희 쉽게 익혀서 나날이 쓰기에 편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당시 양반 사대부들은 백성이 글을 아는 걸 두려워했어요. 저 자식들이 글을 몰라야 책을 못 읽고 책을 못 읽어야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댐비지도 않고 적당히 죄도 지어주고. 너희는 글을 모르지? 나는 글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책도 못 읽고 이치를 모르니까 짐승이고 나는 사대부야. 그러니까 눈 깔고 꿇어. 이게 사대부의 생각이었는데 당시 세종은 백성은 다 내 자식이다. 이치를 모르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야 말이 되겠는가. 내가 만든 한글은 중국 글자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표현한다.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고 뛰어난 자는 반나절이면 그리고 어리숙한 자도 일주일 이내에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쉬운 글자다. 이 글자로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서 죄 짓지 말고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한글로 상소문을 써서 억울함을 피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신 거죠. 그리고 이 한글을 창제하시다가 그만 두 눈이 멀어버리십니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으로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등불을 잃어버린 세종대왕. 그 사랑의 문자를 우리가 쓰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애민의 정신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자, 이 세종대왕님 업적. 자, 세종대왕님이 백성에게 시간도 선물하고 배도 부르게 해주고 사람도 만들어줬죠. 근데 이 백성이 힘이 없어서 외침을 당해서 정복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기술 발전에도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세종 때 만들었던 로켓포예요. 방사포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는 신기전이 됩니다. 이것도 만드시고요. 천자총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포도 만드세요.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서 활약이 되는데 저게 대장군전이라고 그래서 180cm짜리 무게 80kg 나가는 나무 미사일을 꼽아요. 그럼 보통 한 2000m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적의 배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저기는 천자총통에 조란탄이라고 그래서 골프공만한 쇠구슬을 300여 개를 집어넣고 쏘잖아요. 그럼 군대에서 그 크레모아라고 폭탄의 파편이 돼서 입마살상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드신 무기를 개량시켜서 200년 뒤에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지키는 데 썼던 거죠. 이순신이 뛰어났지만 세종대왕의 군사기술에 노력이 없었다면 이순신이 뭘로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의 승리는 그 전에 살았던 세종대왕과 그 시대에 살았던 이순신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